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한국의 GDP 발표와 그리고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으로 시작했던 코스피와 코스닥이 한국의 GDP가 발표된 이후에 급락을 하였고, 장중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변동성이 2% 이상 나면서 정말 엎치락뒤치락 정신이 없었는데, 자, 여러분, GDP가 발표된 이후에 기관은 오늘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코스피를 3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외국인은 3일 연속 코스피를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코스피의 좋은 모습이 계속 이어질까요? 아니면은 오늘을 기점으로 또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내일은 또 코스피와 코스닥 조정이 찾아올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5시 16분입니다. 시간에 다닐까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어제 0.17%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날을 새가면서 장중에 다우를 지켜봤는데, 다우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부터서 0.18로 상승을 했고, 그리고 장 중반에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시간을 보시면은 새벽 12시인데 다우 같은 경우에는 0.33% 상승 중이었고 나스닥도 상승 중이었죠. 그리고 야간 선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또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시간이 1시 54분, 1시 54분쯤에는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4시쯤, 3시 40분쯤에는 오히려 하락 반전을 하면서 결국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캐터필러와 반도체 관련 기업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여기가 상당히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부진한 걸 보고 반도체 업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다. 반도체 관련 사업은 앞으로도 약간 실적이 부진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내놨어요. 그래서 당연히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부터서 안 좋았고 장 후반에도 마이너스 2.56까지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좀 만회를 하면서 마이너스 1.93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우리와 가장 밀접한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제 마이너스 0.59%로 마감이 되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가 변화가 전혀 없었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또 어제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죠. 이걸 달성한 거 보고 아침부터서 BH 그리고 LG 이노텍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를 봤는데 전혀 별 변동이 없었어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얘가 오르든 말든 전혀 공략을 하지 않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때 공략을 하면 상당히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저는 이 녀석을 안 보고 BH와 그리고 인터플렉스를 살펴봤는데, 오늘 주가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고 오히려 한국 GDP 발표 이후에 한국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늘 1160원대 1160원대에 진입하면서 GDP 발표 이후 환율이 더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딱 1시간 동안. 그래서 GDP가 발표됐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상당히 좋게 보는 건가? 그럴 리가 없는데 0.4% 성장이면은 1%대 성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 게 확정된 건데 환율이 내린다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환율 시장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와서가 아니라 지금은 뉴욕 증시에서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가 약세가 됐고, 그리고 7월 29일 날 열리는 FOMC 회의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늘어났기 때문에 현재 달러가 약세화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달러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1170을 깼다가도 다시 한번 환율이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0.19%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어제 보잉에서도 실적 발표를 했어요. 보잉에서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부진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플러스 0.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아까 뉴스에 나왔던 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7%가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7%가 하락을 하면서 반도체 섹터를 그냥 확 내리 끌었는데 오늘 우리나라 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외국인은 하이닉스를 샀고 그동안 매수하던 삼성전자를 대량 매도를 했는데 오늘 기관은 또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지수 방어를 해주었죠. 다른 기관들은 다 파는데 금투와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대량 매수하면서 오늘 삼성전자를 지켜주었고 그 덕분에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급락이 나오고 그리고 하이닉스마저 급락이 나왔으면은 상당히 우리 지수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오늘 하락으로 마감을 했을 텐데 어제랑 똑같아요. 지금 지수가 별로 빠지지 않든 오르든 계속 내리는 종목은 상승 종목보다 훨씬 더 많고 빠지고 있는 종목은 지금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상승을 안 하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가는 놈만 가고 내리는 놈은 계속 내리는 이런 재미없는 증시인데 일단 오늘 한국의 GDP가 발표됐기 때문에 불확실성 하나가 제거가 되었죠. 자, 그리고 환율과 원자재를 보시면은 이제 유가가 55불이 됐어요. 왜 유가가 55불이나 올랐을까? 중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잘 돼가면서 이제 유가가 오른 걸까? 생각하고 한번 뉴스를 검색해 보니 그게 아니라 미국의 세일가스 원유 재고량이 예상 밖에 감소를 했다. 그 뉴스가 나오면서 2.5%가 오르며 지금 WTI 현재 유가 같은 경우에는 55불대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증시는 니케이는 플러스 0.56%로 상승을 했고 상하이 종합지수는 오늘 소폭 하락 0.02%로 마감이 되었는데 상하이 종합지수는 무슨 요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처럼 왔다 갔다 장중의 변동성이 참 크더군요. 물론 오늘은 우리나라가 더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오늘 야간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어제 야간 선물부터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야간 선물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고 장 시작부터서 하이닉스의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예상치입니다. 이게 예상치인데 과연 가이런스에 충족을 시켜주었을까 한번 살펴보시면은 영업이익이 4,726억 원인데 예상치보다 500억 원이나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6조 2,153억 원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왔죠. 그래서 하이닉스의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서 상승으로 시작을 했어요. 시작부터서 플러스 2.83% 상승으로 했고 장중에는 계속 내려가다가 장 막판에 여기 한호가 오르고 끝나는데 여러분 이 오늘 코스피 차트 보셨나요? 코스피 지수가 아침부터서 쭉 내렸다가 올랐다가 쭉 내렸다가 올랐다가 찌질찌질 거리다가 마지막에 팍 올라왔는데 시작부터 하이닉스 실적이 좋아서 코스피는 오히려 상승으로 시작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은 플러스 0.44% 하이닉스 덕분에 상승으로 시작했고 전날 미국의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한국도 따라갔지만 한국의 GDP가 발표된 이후에 쫙 빠졌죠. 특히 장 초반에 외국인이 대거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기관이 오늘 장 초반부터서 매도를 하기 시작했었죠. 외국인이 1,300억 원을 파는데 기관이 1,300억 원을 똑같이 팔면서 GDP가 발표된 이후에 오히려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 매도를 시작하면서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 영상과 그리고 최근에
모든 영상에서도 한국의 GDP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한국 GDP 발표 이후에 오히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 그걸 체크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현재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장에서 7월 31일부터서 4조 원 이상 매도를 했고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한국의 GDP가 잘못 나와도 들어올 수 있다. 매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일단은 들어왔어요. 일단은 기관이 매도를 하고 한국 시장에 지금 현재 외국인이 3일 연속으로 코스피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GDP는 잘 나왔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3분기 GDP 전년 대비해서 0.4% 증가. 자, 전문가들 예측은 최고 0.6 정도였습니다. 0.6이 돼야지 한국의 GDP가 4분기 통틀어서 올해 2%대 성장률이 가능한데 지금 1분기가 마이너스 0.4가 나왔고 2분기가 1% 그리고 3분기가 0.4가 나왔으니까 이제 4분기 때 좀 잘 나와봤자 우리나라는 1%대 잘 나와도 1%대 경제 성장률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난 4월에 노무라에서는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1.8% 예상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 국내 기관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바로 반박하면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뉴스다. 조작 뉴스다. 가짜 뉴스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대변하고 경제 성장률이 저렇게 나온 건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나왔지만 지금 3분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반 이상 나왔고 오늘 경제 성장률에서 민간 성장률이라던가 그리고 정부 기여도라던가 이런 걸 잘 살펴보시면은 일단 정부의 기여도는 1.2%입니다. 오늘 GDP 발표된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정말 암울합니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정부 성장 기여도가 너무 많아요. 2분기에도 많았는데 3분기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4분기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 이상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연간 2% 성장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재정을 이미 다 끌어썼기 때문에 4분기에는 투입할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1%대 경제 성장률이 거의 기정사실화예요. 근데 1%대 경제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입니다. 경제 성장률이 2%대 밑돈 적은 여기 뭐 1956년이라던가 아니면은 외환위기, IMF 때라던가 그럴 때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여러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돼요. 요즘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가는 종목만 가고 그리고 거래량이 적은 게 지금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렇고 경제지표의 선반영은 주식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도 그렇고 지금 수출지수도 그렇고 디플레이션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2분기 때 정부 기여도가 1.2였고 지금은 1%가 됐는데 4분기 때는 이제 더 이상 돈을 투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투입을 해도 앞에 몰빵을 때려버렸기 때문에 후반에는 이제 더 많이 때릴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분기 GDP도 여러분이 좋게 생각을 할 수가 절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오늘 발표하자마자 급락을 했고 중국장이 개장을 하면서 다시 올랐는데 장중에 여러분 이런 거 다 체크해 보셨나요?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보시면은 초반에는 내린 종목이 603 종목이고 상승이 200 종목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쪽에서 한 300 종목 정도가 이쪽으로 가면서 오늘 장 막판까지는 상당히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선방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 특히 셀트리온이 어제 블록딜 때문에 급락을 해가지고 시작부터서 안 좋았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딱 시초가 3분 동안 이게 3분봉이라서 그러지 1분봉으로 봤으면 시작부터 쫙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빠졌다가 올라왔는데 HLB 하나 때문에 그래. HLB 꼭 이 지수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넣어놓으랬죠. 관종에다가 HLB 하나가 오늘 막판에 이렇게 2%대까지 올라와서 다행인데 얘가 떨어지니까 지수가 그냥 1%대 급락이 나왔죠. 얘 롤러코스터입니다. 16%까지 올랐다가 다시 마이너스 14까지 내려가면서 장중의 변동성이 여러분 30%예요. 30%. 이게 뭐예요? 이게 위에서 하한가까지 찍었다가 하한가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코스닥 지수 보세요. 가관입니다. 가관. 아니 장중의 변동성이 2%야. 2% 이게 무슨 개잡주도 아니고 코스닥 개잡주도 아니고 아니 플러스 0.50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1.74까지 내려갔다가 종가는 또 다시 올라오고 그러는데 HLB 하나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하락을 많이 했던 코스닥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씩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제 북한 김계관 씨가 트럼프와 김정은은 각별한 사이다. 막 이런 얘기 한마디 했어요. 이런 얘기 한마디 하니까 대북주가 오늘 약간 반등이 나왔죠. 아난티라던가 한창 어제 5%대 급락이 나왔는데 오늘 1% 상승, 그리고 아난티 같은 경우에도 2% 상승. 장 초반에는 얘는 별로 밀리지가 않더군요. 여기 보시면은 2% 상승인데 GDP 발표한 다음에 지수가 급락하면서 같이 내려갔다가 뒤에서 이렇게 휙 치고 올라와가지고 종가는 이렇게 됐지만 아직까지 뭐 오를 만한 여러분 모멘텀이 없습니다. 고작 이런 찌라시 하나에, 그리고 뭐 트럼프는 김정은이 지혜로운 생각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뭐 한다, 뭐 이렇게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또 이 상황에서 또 미사일이라던가 이런 거 갖다가 또 도발 한번 하면은 대북주는 위험이 크니까 지금 여기 외국인이 이만큼 샀다,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만큼 사고 그 다음날 2배로 팔고, 이번에 사고 내일 또 2배로 팔고,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고점에서 여러분만 물리고, 그리고 얘는 공매도 치고 팔아서 수익 보고, 그 다음에 공매도로도 수익 보고 님도 보고 뽕도 따니까 대북주는 지금 여러분 뭐 지금 지난번처럼 시소게임 제약주가 안 가면 대북주가 가고 대북주가 안 가면 제약주가 간다, 이 공식을 지금 대입하지 마시고 그냥 이런 거는 지금 현재 실적 발표 기간에 관종에서 지우세요. 실적 절대 안 나옵니다. 연간으로 봐도 이렇게 마이너스 찍는 이런 회사들이 이번 분기 실적 나올 게 없어요. 물론 오늘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연설 때 뭐라고 했죠? 건설 경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 뭐 하겠다, 뭐 그런 뉴스 때문에 이러면서 약간 수급이 들어왔고 12%대 약간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 별 볼 일 없습니다. 얘도 대북주하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뭐 북한에서 미사일 도발을 하거나 뭐 하면은 그 테마에 휩쓸려서 같이 내려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번 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건가?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얘가 적자 기업은 아니지만 영업이익이라던가 당기 순이익이 쭉 줄어가는 회사라고 매번 강조를 하죠. 그래서 이번 분기 실적도 솔직히 별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블록딜, 야 진짜 허무하더군요. 셀트리온 요즘에 좀 올라왔다 싶으니까 블록딜 한 방에 그냥 확 끝나버리는데, 에휴, 얘하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블록딜 압박이 있었는데 왜 안 던지나 했네. 여기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얘네 블록딜 물량이 남았을 텐데 언제 던지려나 했더니 여기 고점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그냥 확 빼버리는데 징그럽더군요. 어제 시간에서 마이너스 5%대였는데 결국에 오늘 장중에는 마이너스 8%대까지 제가 빠진 걸 봤거든요. 네, 맞아요. 마이너스 8.61까지 빠졌었네. 마이너스 8.61까지 빠졌었고, 제 장중에 아마 찍어놨을 거예요. 얘가 시작했을 때 여기까지 딱 빠져가지고 있었는데, 장 초반부터서 외국인이 이렇게 대량 매도되는 게 매동이 나왔으니까, 후반에 이거를 외국인이 막 사서 역전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때 봐봐. 초반 매동과, 그리고 끝났을 때 매동. 허무하죠. 외국인 오지게 팔았습니다. 개인만 오지게 물렸고, 시간에서 별로 지금 변동 없고. 이거 기관이 샀잖아요. 금투 잠깐 단타 치러 왔어요. 그리고 초반에 기관이 이렇게 많이 팔다가 장 중반에 다시 사는 거 포착하셨나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장 중반에 여기 보시면 매수 수량이 아니라 매도 수량이 점점 줄어들죠. 그리고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으로 가면서 중간중간에 다시 턴이 나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올랐다가 지금 다시 너무 빠져가지고 VI에 걸린 거예요. VI에 걸린 걸 제가 찍어놨는데 11시 40분에 VI가 걸렸죠. 18%까지 올렸다가 밑으로 빠져가지고 VI가 이렇게 걸리고 그랬는데 얘는 위로도 걸리고 아래도 걸리고 오늘 엎치락뒤치락 정신이 없더군요. 얘하고 네이처셀도 오늘 딱 걸려가지고 제가 그것도 찍었는데 어디 보자. 네이처셀도 오늘 급락하면서 12%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급락이 나와가지고 VI 또 걸렸었죠. 10시 45분에. 보시면은 여기 지금 막 코스닥 하락 종목도 800 종목, 900 종목 가까이 됐는데 장 후반 가면 갈수록 반등이 나오면서 이게 없어집니다. 이 후반 가면서 이게 상승 전환하고 기관이 1000억 원 팔았던 걸 500억 원 사고 그리고 외국인도 매수가 더하고 개인만 이렇게 팔고 그랬는데 개인분들은 솔직히 오늘 버티기가 힘들죠. 이 뉴스만 봐도 지금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대 이번에 기정사실화됐고 그러면은 반도체하고 뭐 이런 것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들어가야 되나? 못 들어가죠.
이제 그럼 외국인이 이렇게 수급이 변화가 됐으니까 내일부터 매수해볼까? 그게 아니라 지금 외국인이 3일 동안만 매수를 했어요. 3일. 막 일주일 이상 매수한 게 아니라 1,000억 원대 2번 들어오고 나머지 이거 800억 원 이 정도 들어왔는데 그 매수한 게 그나마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뭐 이런 애들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식에는 외국인 수급이 코스피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반도체 업황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오늘 또 여기 나스닥에 IT하고 반도체 주들이 또 흔들리고 그러면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내일 또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하이닉스는 감산처럼 이제 생산량을 줄이겠다 이 말을 오늘 했기 때문에 실적 플러스 이제 감산 요 이슈로 이렇게 올랐지만 앞으로 미국에서 실적을 발표하는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혹은 뭐 마이크론이라던가 IT 반도체주들이 실적을 발표하면은 지금 현재 고점에 올라왔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조정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하이닉스 실적이 나오자마자 바로 동진 세미캠을 봤죠. 최근에 조정을 많이 줬던 동진 세미캠. 반등이 나오더군요. 여기까지 빠졌다가 반등이 휙 나왔는데 잠깐 위로 올라가고 끝났습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만 이렇게 매수를 했고 개인은 팔았는데 장중에 먹을 구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냥 지켜만 봤어요. 지켜만 보고 과연 얘가 반등이 나오나 안 오나 보니까 9시 반쯤에는 장 초반에 올랐다가 그냥 후반부에 밀려가지고 착 내려갔는데 GDP 발표하고 뭐하고 그때까지 역시 기다리지 않았으면은 당했다 이 생각하고 어제 제가 눈여겨봤던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최종적으로 올랐어요. 근데 장중에 어떻게 됐다? 안 좋았어요. 장중에 그냥 씩 밀렸어요. 시작하자마자 그냥 씩 밀렸길래 이거 어제 들어갔으면 끝났겠구나.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종가 베팅이 안 된다. 어제 제가 밀렸을 때 삼성전기를 베팅을 하고 싶었지만 내일 GDP가 발표하기 때문에 못했어요. 못 들어가죠. 여기서 무슨 근거로 이걸 해요. 여기 고점에서 지금 맞고 떨어져서 내려가느냐 아니면 이쪽에서 뚫고 올라가느냐 이 상황보다는 GDP 발표가 있는데 GDP가 막 나오면은 이쪽으로 빠지는 게 기정사실한데 오늘 빠졌어요. 시작해서 이쪽에서 빠지고 그 다음에 장 후반에 약간 올라오다 이렇게 끝났는데 저는 오늘 못하겠더군요. 이 변동성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날은 전업 투자자분들이라던가 트레이더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선물 옵션 만기일 때도 그렇고 특히 종가 고가로 가는 종목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그런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7월달과 8월달에 증시가 너무 안 좋았었고 그때는 저는 그냥 쉬면서 꽁을 쳤죠. 그래서 9월달 들어와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매매를 했어요. 막 1억 배팅 같은 것도 몇 번 때리고 그랬는데 저는 1억 배팅 이런 거 거의 안 때리는데 7, 8월달에 생활비가 뭐야? 제가 손가락 인대가 파열돼가지고 병원 치료하고 그 다음에 재활치료비 막 몇백만 원씩 나가가지고 그 병원비하고 뭐하고 한꺼번에 다 벌어야 돼가지고 9월달에 정말 미친 듯이 매매도 했고 그리고 너무 큰 금액을 베팅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남았었어. 이제 7, 8월달 생활비 플러스 9월달 생활비에다가 병원비하고 뭐하고 다 합쳐가지고 조금만 더 채우면 됐었는데 지난주에 다 채웠거든요. 다 채웠고 그리고 제가 이번 달부터서는 이제 손가락 이제 물리치료라던가 재활치료가 다 끝나서 병원비도 안 드는 상황인데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다 청산을 시켰단 말이에요. 다 7, 8월달 거라던가 9월달 거라던가 다 정산을 끝냈고 이제 한숨 딱 돌리고 이제 좀 마음의 안정이 왔어요. 7, 8월 달에는 제가 너무 불안정했고 유튜브 같은 것도 하고 싶지도 않았고 진짜 너무 막 그냥 가만히 있어도 화가 나고 답답하고 막 그런 상황이어서 제 자신이 너무 속박당하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저번 주에 그게 딱 풀렸어. 저번 주에 풀렸어도 이게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는 순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고 월요일 날 되자마자 통장에 돈을 탁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안도의 한숨을 팍 쉬면서 그동안 이제 뭐 쇼핑도 하고 싶었는데 쇼핑도 못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물건도 좀 사고 좀 안도를 좀 취했거든요. 안도를 취한 상황에서 오늘 아침에 장을 지켜보다가 하이닉스 실적 나온 거 보고 지수가 올라가네 하다가 아니야 GDP 발표 기다려보자 GDP 발표 하면서 막 내려가는 거 보고 역시나 망했다 역시 이때 들어가지 않길 잘했다 이제 어떻게 매매를 할까 막 고민을 했는데 이게 밑에서 올라오는 게 꾸물꾸물 올라오는 게 보여요. 외국인이 사고 막 그런 게 보이는데
그냥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도 못 들어가겠더군요. 왜냐면은 지난번 하락장이 너무 길었잖아요. 7월 달이라던가 8월 달이라던가 그럴 때라던가. 그때 하락장에서 제가 손가락 빨고 있었었고 7월, 8월, 9월 달 3개월 동안 너무 괴로웠다가 이제 좀 숨통이 트였는데 다시 여기서 매매를 잘못 실수해버려가지고 돈을 날리거나 그러면은 기분이 괜히 지저분하고 내일 금요일인데 복구하려고 쇼하다가 또 때려 맞거나 내일 같은 경우에 또 투심이 안 좋아서 때려 맞거나 뭐 그러면서 막 잘못될 것 같은 게 막 그게 머릿속에 너무 그려져가지고 오늘은 뭐 BH라던가 아니면은 아이폰 관련주가 가면은 하고 그 이외에 뭐 제약주나 그런 거 움직이든지 말든지 그건 신경 안 쓰고 이런 그냥 실적으로 기대감 있는 애들 그런 건 좀 때려볼까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땡벌처럼 그냥 보기만 했어요. 그냥 보기만. 장중에 얘도 별 변동이 여기서 내려갔다 이렇게 했는데 이때 여기서 더 빠질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그 다음에 올라갔는데 GDP 발표한 다음에 보통 빠져야 되는데 얘 혼자서 이렇게 축 치고 올라가길래 뭐야 이 녀석 뭐야 이 녀석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얘는 오히려 종가 때 더 약했죠. 그리고 오늘 거래량이 너무 적죠. 여기 올린 거에 비해서 이 정도라서 거래량도 너무 적고 그래서 그냥 관망만 했습니다. 관망. 오늘 같은 날 변동성 노리면 잘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다시 찾은 평화, 마음의 안정감 이게 깨지는 게 너무 싫어요. 진짜 2달 동안은 너무 힘들었고 1억 배팅 하면은 여러분 잠을 안 자는 게 아니라 막 귀에서 이명처럼 이상한 소리도 들리고 밤낮을 새어가면서 진짜 불면증도 걸리고 막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근데 또 그런 상황이 또 올까봐가 아니라 지금 막 탈모도 오고 그러니까 쉽게 매수 버튼에 손이 안 가더군요. 그리고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갔지만 이 SFA 반도체는 동진 세미캠이랑 비슷한 시기에 같이 올랐거든요. 근데 얘는 쭉쭉 치고 올라갔고 동진 세미캠은 쥐뿔도 안 올랐죠. 같은 시기인데 얘는 계속 뒤처지면서 내려갔고 오늘도 잠깐 올랐다가 내리고 하이닉스 때문에. 근데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차고 같은 시기에 얘는 이쪽에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얘를 가져갔어야 되나 하지만 얘는 여러분 평소에 거래량이 얼마다? 거래량이 되게 적은 종목이에요.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얘는 정상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별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얘는 조금만 여기서 더 올랐으면 VI 걸려가지고 2위에 뚫고 올라갈 것처럼 보였는데 오늘 못 뚫더군요. 그냥 맞고 탁 떨어지고 가는데 지난번처럼 이렇게 한번 맞고 떨어지고 가면 한 2, 3일, 4일 정도 이렇게 조정 주는 게 맨날 나오거든요. 한번 오르면 2, 3일 조정 주고 그래가지고 얘가 뭐 지금 수급이라던가 뭐 다른 건 나쁜 건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위로 뚫고 올라갈지는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 급등했던 드림 시큐리티 제가 장중에 얘도 찍어놨을 것 같은데 드림 시큐리티 21%대 이때 올랐었고 11시 14분 정도인데 얘는 빠지더군요. 빠져. 이거 보시면은 이 상하이 종합지수 개장한 다음에 계속 내려갔어요. 이렇게 빠지고 상하이 종합지수 개장을 이때 했거든요. 이때 바로 촥 하고 올라갔다가 또 빠졌어. 또 빠졌다가 얘가 찌질찌질찌질 거려가지고 제대로만 했으면 여기서 먹고 여기서 나오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면 2번은 먹고 나올 수 있지만 이게 그 공포감이 장난이 아니죠. 얘는 코스닥 종목인데 오늘 코스닥이 장중에 변동성이 2%였어요. 2%. 그리고 HLB 하나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얘 드림 시큐리티는 상한가를 잘 못 말아요. 상한가를 말아도 이렇게 다음날 폭락하고 그리고 얘는 유증이라던가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얽혀 있어서 얘는 주가가 좀 오르잖아요. 그럼 유증합니다. 이 권리락 유증 때문에 그런데 보안 이슈로 올랐나 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얘는 원래 보안주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오늘 왜 오른 이유가 있죠. 아마존 비트코인 결제 도입을 해서 보안 서비스 협업을 한다 뭐 한다 하면서 오늘 드림 시큐리티가 올랐어요. 다른 보안주는 뭐 케이사인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잠깐 올랐다 그냥 꼬그라지고 내렸는데 별로 거래량도 안 붙었고 얘만 올랐어. 드림 시큐리티만 아까 올랐는데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르니까 여러분 주식 대량 보유자 주식수 변동 보시면은 오늘이죠. 오늘이 아니라 최근에 이렇게 주식이 오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 주식 보유자 애들이 팔아치웠죠. 그래서
비율이 마이너스 1.12% 이렇게 변화가 됐는데 이런 공시 나오면은 대부분 시간에서 내립니다. 한번 볼까요? 예, 시간에서 마찬가지로 내렸네요. 아직 장이 끝났나? 장이 이렇게 끝날 때쯤 이렇게 다 빠지고 내렸는데 자, 아마존 결제 이슈 갖다가 얘 뭐 급등시키고 올리기는 지금 현재 힘듭니다. 제약주는 오늘 참 아침부터 롤러코스터에다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외국인이 어제 이만큼 사가지고 끌어올렸던 신라젠 오늘 요만큼 팔았는데 아직 물량이 남았어도 그냥 아침부터 끌어올리고 장난칠 게 막 보이는 종목이 많더군요. HLB도 거래 정지당했다가 다시 오르고 그랬는데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내일 너무 올라가지고 거래 정지되고 HLB도 오늘 이렇게 빠지니까 외국인이 좀 털었죠. 아직 뭐 물량이 여기 좀 더 남아있긴 해도 지금 얘네는 이번 분기 실적들 조심하세요, 여러분. 실적들 조심하세요. 지금 실적이 그리고 어제 전환사채라던가 이런 것도 나왔죠. 아니 뭐 HLB 생명과학처럼 관리 종목이라던가 그런 종목 갖다가 지금 장난치는 게 너무 많거든요. 내추럴 엔터텍도 관리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를 보냈어요. 야, 지금 실적 시즌에 이렇게 관리 종목을 상한가 보내고 다음번에 실적 나오고 뭐 상패라던가 혹은 또 관리 종목이 아니라 뭐 벌점이라던가 이런 거 받으면 그냥 끝나거든요. 얘는 그냥 재무제표 보면은 그냥 끝장나겠죠. 끝장나겠는데 지금 이거 뭐 상한가 같다고 해서 뭐 좋아하고 뭐 그럴 거 필요 없어요. 오늘 개인만 샀어요. 개인만. 오늘 찌라시 하나에 개인만 샀고 젠백스도 어제 찌라시 같은 거 하나 띄우고 다 팔아버렸잖아요. 얘도 장중에 찍었을 것 같은데. 장중에 제가 보니까 젠백스 봐봐. 마이너스 오늘 7%까지 갔다가 플러스 2%로 끝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 보세요. 장 시작하자마자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막판에 끌어올렸다 뭐 그러는데 개인만 샀고 이게 지금 실적만 보셔도 알겠지만 이거 실적으로 그냥 가지고 놀면 끝나요. 그래서 뭐 지금 이게 올랐다 뭐 더 간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에 신라전 15만 원대 시절을 생각을 해보세요. 막 15만 원, 10만 원 그 시절에 막 더 간다 최소 30만 원이다 뭐다 막 이렇게 막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실적 발표 나오고 실적에서 조정받고 사람들이 임상 이런 것만 신경 쓰다가 임상 실패 팍 뜨면서 만 원대 지금은 2만 원대에 왔지만 이런 거는 지금 가망이 없어요. 얘는 진짜 특례 상장 때문에 상장됐지 어떻게 상장된지도 진짜 의문입니다. 지금 장이 정말 막 부실 기업이라던가 막 관리 종목 이런 거 갖다가 장난을 너무 많이 쳐서 아기상어 이슈에 지금은 이제 뭐 오로라 이런 장난감이라던가 손오공 이런 애들도 막 오늘 갖다가 막 장난치고 그랬거든요. 오를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오를 이유가 전혀 없는데 제약주가 지금 오를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제약주라고 해서 오르는 것처럼 뭐 삼성출판사나 이런 애들이 상한가 같다고 해서 따라가겠지 하면서 요런 손오공 같은 애도 오늘 플러스 20% 오르고 오로라도 오늘 갑자기 삐용 뛰고 오르는데 이슈가 없어요. 이슈가 없는데 지금 그냥 같은 섹터라고 해서 오르는 거 막 여러분이 2등주 3등주 막 지금 잡지 마세요. 네이처셀도 오늘 어땠어요? 아침에 만 원대까지 꼬셔놓고 종가는 이렇게 빼고 그랬는데 12%에서 올려놓고 12%까지 올려놓고 마이너스 6%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리고 그러는데 정신없어요. 정신없어. 근데 지금 진짜 여기 계신 분들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상승 말고 하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내리니까 지금 막 포트폴리오를 교체해가지고 나도 잡주 아무거나 때려야 되겠다. 제약주 아무거나 사면 오르니까 이거 손절하고 그냥 제약주 다시 들어가서 이거 복구해야지. 이렇게 하다가 거기서 두 번 손절 나갑니다. 두 번 손절 나가. 지금은 지수가 조금 내리든 오르든 내리는 종목이 훨씬 많고 지금 장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가는 놈만 간다고 해도 그 가는 놈이 지금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해야 돼요. 실적 발표라는 그 거대한 덫이 있기 때문에 올려놓고 실적으로 빼버리면은 그 다음 분기 실적이 또 나오고 할 때마다 급락 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실적이 있는 애들이 조정을 줘도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악재 해소 혹은 실적 향상 뭐 이런 걸로 레포트 나오고 오를 수 있으니까 차라리 지금 실적이 있는데 빠지고 있는 애들 보는 게 지금 더 좋습니다.
어제 이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이 모바일 리더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실적 나온 다음에 지금 공매도에 타겟이 됐죠. 공매도에 타겟이 된 게 뭐냐? 아침에 이 기사 보고 참 기겁을 했어요. 이 그냥 보면 되겠구나. 모바일 리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아니 실적 나온 다음에 이 실적 갖다가 급락시키면서 공매도 엄청 치고 빼고 그 전날에는 요렇게 쭉 이틀간 올려놓고 이렇게 빼고 그러는데 지금은 주식 발행수가 적은 종목, 관리 종목, 그 다음에 부실기업 뭐 이런 애들 위주로 상한가 랠리라던가 급등이라던가 이런 거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 칼럼 같은 거 막 보면은 막 그 거래량은 뭐 속일 수 없다. 투자의 맥점 뭐 하고 이 구간 뭐 이 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을 꼬시는 강사나 리딩꾼들이라던가 뭐 그런 사람들 정말로 요즘에 많습니다. 몇 프로 뭐 급등 뭐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막 수익금 인증이라던가 뭐 그런 것도 많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수익을 한번 거두고 난 다음에 다음번에 상패가 당하거나 아니면은 하한가를 때려맞거나 그러면서 더 큰 손실이 올 확률도 반드시 그 리스크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최근에 진짜 충격받은 게 뭐 이렇게 투자대회라던가 투자자문이라던가 혹은 뭐 펀드 매니저들이라던가 이런 데 나와가지고 막 수익률 이렇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막 기사들 있잖아요. 증권 최신 기사 보면은 지금 신규 가입 고객 전원 몇 프로 수익 중 뭐 이러면서 전면 광고 같은 인터넷 광고 기사가 엄청 많거든요. 지난번에 어디 카페 같은 데 둘러보다가 어떤 분이 어디 펀드나 어디 이런 거 투자 같은 데다가 돈을 맡겼더니 반토막이 났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 계좌를 캡처해서 이렇게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글은 금방 지워졌죠. 왜냐면은 이 증권 관련해서 모니터링 하는 데가 있고 그게 원래 그 가입할 때 인터넷에다가 그런 걸 못 올리게 이렇게 약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그런 글들이 싹 다 지워져요.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런 투자라던가 이런 펀드들이 수익률이 나고 있나 안 나고 있나 그거를 잘 확인을 못 해. 근데 저처럼 이제 이런저런 게시판 들어가면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면은 그게 잠깐 올라오면 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이 금강원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투자자문이라던가 아니면 투자 회사들 실적을 볼 수가 있거든요. 실적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정말로 충격을 먹었습니다. 뭐 2018년도 혹은 2019년도 분기별 거기 결산을 합니다. 실적이 거기서는 뭐 코스피 종목을 샀거나 코스닥 종목을 샀거나 해서 총 합산을 해요. 수익 합산을 해가지고 금강원에 공시를 하는데 2018년도부터서 지금까지 단 한 분기도 플러스로 실적을 마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이런데 나오는 뭐 투자자문이나 투자회사나가 회사들이 나온 적이 없어요. 플러스가 단 한 분기도. 근데 내가 봤던 기사들은 지금 현재 전 신규 고객 전원 수익 중 하면서 막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뭐 1주, 2주, 3주 그 단기간 동안만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수익이 나서 그때 가입한 고객들만 이렇게 수익이 났고 그 전에 가입을 했던 고객 혹은 이 고객들도 한 2, 3주 지나면은 오히려 수익이 떨어져서 마이너스 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단순히 단기간에 이렇게 엄청난 수익만 그것만 눈에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돈을 맡겨야지 뭐 해야지 그리고 여기서 뭐 지금 투자에서 1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돈 맡겨야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충격 먹었어. 이런데 뭐 투자자문이나 투자 클럽 같은 경우에는 기본 2, 3억, 1억 막 억 단위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맡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50% 60% 찍으신 분들은 그럼 최소 5천만 원 이상 손실을 받거나 몇억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런 분들한테 돈을 맡기다가. 근데 저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 저런 대회라던가 뭐 이런 데서 계잡주라던가 혹은 급등주라던가 이런 거 한번 제대로 타면은 어떻게 돼요? 막 수익률 빵빵 터져가지고 그냥 겉보기에는 와 역시 급등주 잡고 이 사람이 뭐 칼럼 같은 거 써면 그럴싸해 이런 데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성공한다. 근데 저런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1등 했을 때는 보여주는데 꼴찌 했을 때는 안 보여줘요. 저런 사람들이 몇 개 봤는데 예전에 이런 실제 결과가 있었단 말이에요. 투자 대회에서 몇억 벌어가지고 인증하고 등수에 들었는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다음 대회에서는 꼴찌하고 벌었던 거에 2배 이상 날리고 뭐 그랬는데 그렇게 막 급등주 위주라던가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칼럼도 쓰고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해도 금강원에 올라와 있는 여러분 저런데 사람들 실적 보세요. 실적. 아우 내가 진짜 이쪽에다 그냥 실적 다 까서 그 사람들 걸 보여주고 싶지만 그러면은 제가 또 이런 게 막 삭제 요청 들어오고 막 그러면서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진짜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분기도 수익이 난 적이 없는 걸 보니까 너무 쇼크를 먹었고 그럼 그렇지. 아니 뭐 급등주나 뭐나 해서 꼭지에서 물리거나 실수 나오거나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하나도 공개 안 하고 그냥 뭐 이런 데서 구간해가지고 매매일지하고 뭐하고 수익 난 것만 딱딱딱 보여주고 그런데 왜 투자자를 모집하고 왜 투자자를 받고 그럴까? 지가 그냥 하면 될 텐데 이 생각을 하면서 몇 번을 좀 의문이 들었는데 그 의문이 풀리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한국은 실질적으로 2019년도 1%대 성장률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3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을 보면 사실상 이번 연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1%대가 기정사실합니다. 금융위기 이전에 2%대 한국 성장률은 기록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의 경제 성장률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중 무역 협상이 타결이 안 되거나 계속 이어지면은 내년에 한국 경제 성장률도 안 봐도 블루레이죠. 자, 두 번째 관리 종목들이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이라던가 내추럴엔터텍 등 관리 종목이나 주식 발행수가 적은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종목들은 급등을 시켜놓은 뒤 실적 발표 기한에 실적이 발표되면 상패나 정리매매가 들어갈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정리매매 들어가고 상패된 종목 뭐? 이메지나시아, 그 다음에 차이나그레이트 작년에 그렇게 그거 하지 말라 했는데 투상 갔다가 사람들이 흥분하다가 거래 정지 당하고 끝났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급등되면은 여러분 공매도 친 애들은 이 정리매매 때 오히려 막 70% 80% 수익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꼬시는 거니까 실적 발표 기간에는 최소한 관리 종목은 제발 매매하지 마세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자, 드디어 일단 한국의 불확실성이 하나가 해결이 됐네요. 이제 남은 건 FOMC 회의. 금리 인하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죠.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